11월 제철 음식 캘린더입니다. 임금님이 즐겨 먹던 겨울용 과일부터 김게, 에르메스 등 11월에 꼭 먹어야 할 제철 식재료 8가지 가져왔는데요. 고르는 법, 레시피, 건강 효능 및 주의점 등 알차게 채워왔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배추. 언제 김장하실 건가요? 2023년 올해는 폭염, 폭우의 생산량이 줄어 배추 가격이 다소 높다고 하네요. 빨리 하지 마세요. 남부 지역의 배추의 작황이 좋다고 하니 11월 중하순에 남부 지역의 배추가 출하되어 가격이 안정될 때를 맞춰 천천히 하시면 좋습니다. 봄, 여름 배추는 상대적으로 맛이 싱겁지만 가을, 겨울 배추는 속이 꽉 차고 단단하며 특유의 단맛으로 맛있죠. 우리 식탁에 빠지면 안 되는 김치도 만들지만 배추 하나만 있어도 풍성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겉잎은 된장국, 중간 크기는 배추전, 배추찜, 노란 속잎은 쌈채소, 생채로 드세요. 저는 배추전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하나 부쳐 먹는 것도 좋지만 힘드니까 채 썰어서 만들거든요. 편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추에 있는 비타민은 열과 나트륨에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도 비타민C를 잘 섭취할 수 있어요. 거기다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배추 잔뜩 넣은 무수분 샤브샤브 레시피 올라갈 거예요. 레전드 소스 3가지 준비했으니 구독하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연근을 자르면 실 같은 게 있죠. 이것이 뮤신입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위장을 보호해주죠. 연금조림 만들 때 얇게 썰어주세요. 그러면 뮤신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몸에 좋습니다. 거기다 빨리 익으면서 간도 잘 배게 만들죠. 연근을 데칠 때는 소금과 식초를 넣어주세요. 소금은 연근의 떫은 맛을 제거하고 식초는 연근의 갈변을 막아줍니다. 연근은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신사임당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있던 율곡 선생의 건강을 회복시켜줬던 음식이 연근죽이라고 하죠. 거기다 비타민C와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으며 탄닌 성분으로 각종 출혈에 따른 지혈 효과에도 좋습니다. 예전에 연근 안에 새우 다진 걸 채워서 연근 멘보샤도 만들었었는데 초창기 영상이라 부족한 점 투성이네요. 대봉감. 임금님의 겨울용 과일이었던 대봉감. 대봉감은 감의 한 종류로 끝이 뾰족하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과일의 왕은 감이라고 했죠. 감 중에서도 왕은 대봉이라 하여 조선시대 임금님이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후숙 전에는 단단하고 떫은 감이지만 후숙하면 달콤 말랑 부드러운 홍시로 변신해요. 얼려서 아이스 홍시로 먹어도 맛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봄철 냉해와 집중호우로 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서 걱정이라고 하네요. 속상한 뉴스예요. 꼬막. 11월부터 3월까지 꼬막이 맛있죠. 강릉에 여행 갔을 때 유명 맛집에서 꼬막 비빔밥을 먹고 눈이 번쩍 띄었던 게 생각나네요. 꼬막을 삶아 하나하나 살을 발라내고 밥에 양념장 넣고 비벼 나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종종 집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꼬막은 벌교가 가장 유명해요. 벌교에서는 겨울철이면 엄지손톱을 깎지 말라는 말이 있대요. 꼬막을 먹기 위해서요. 벌교 꼬막은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합니다. 꼬막의 종류는 참꼬막, 새꼬막, 핏꼬막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것이 새꼬막입니다. 참꼬막은 자연산이기에 비싸고 만나기가 어렵죠. 핏꼬막은 육질이 빨갛고 크기가 가장 큽니다. 동의보감에서 꼬막은 양기를 일으킨다고 적혀있죠. 타우린 성분이 많아 활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막은 찬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잘 붙는 사람은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무. 얼마 전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 레시피 올려드렸는데 보셨나요? 얼큰하게 속 풀리는 맛 정말 맛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영상 보고 오세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를 드세요. 무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들어있어서 소화와 해독을 돕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체했을 때 동치미를 먹었나 봅니다. 거기다 무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항암 효능도 높습니다. 그래서 가을 무는 인삼보다도 좋다는 속담이 있나 봐요. 하지만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무 섭취를 피해주세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무는 날이 추워지면 아삭아삭 단단해지며 매운맛과 달달한 맛이 절정에 달합니다.
무의 위쪽 초록색은 달고 부드러워 무생채로 적합해요. 아래쪽은 맵고 단단해서 국 혹은 조림 등에 넣어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깍두기, 무생채, 소고기 묵국, 무조림, 무밥, 뭘 해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네요. 곱창김. 한국의 20여 가지의 김 중에서도 귀한 김, 김게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곱창김은 원재료가 곱창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겨서 곱창김이라고 합니다. 일반 김보다 두껍고 질감이 살아있죠. 풍미도 뛰어나요. 1년 중 한 달 정도만 생산됩니다. 옛날 방식의 수작업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일반 김보다 두세 배 비싸죠. 거기다 곱창김 원초 함유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더 납니다. 일반 재래김 함량이 많은데 곱창김이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따져보고 구매하세요. 그냥 먹어도 김 특유의 진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맛있고 살짝 구워서 먹으면 바삭한 식감까지 살아납니다. 흰 쌀밥에 양념장 얹어서 곱창김 싸 먹으면 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우도 땅콩. 우도 가서 한 번쯤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우도 땅콩 막걸리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반 땅콩이 길쭉하다면 우도 땅콩은 크기가 작고 동글동글해요.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땅콩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일반 땅콩과 비교 불가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데 떫은 맛이 적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땅콩은 고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비타민, 무기질,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전부리로 드세요. 하지만 공기와 오래 접촉하게 되면 기름 쩐내가 날 수 있으니 진공 포장, 냉동 보관해서 조금씩 꺼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가리비. 홍가리비는 가격이 싼 편이에요. 홍가리비는 짧은 시간에 키울 수 있고 생산비가 덜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굴 양식장이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생산량이 점차 늘고 있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홍가리비의 제철은 11월에서 2월입니다. 고성과 통영에서 많이 생산되죠. 이름대로 붉은 가리비로 사이즈는 작지만 단맛이 강해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에요. 대부분 쪄서 먹고 오븐구이로도 많이 먹어요. 가리비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칼륨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네요. 제철 음식에 관한 정보 앞으로도 많이 가져올 테니 꼭 구독해주세요. 11월도 건강하세요.